결국은 1993년에 일본의 물리학자가 이 청색 LED를 발명을 했죠. 질화 갈림이라는 반도체 소재를 개발한 건데, 그래서 결국 LED 조명이 이제 한 2010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보급되면서 2018년 현재 한 전체 조명의 37% 정도를 차지하고, 그 조명에 들어가는 전기의 이제 13%가 이제 조명에 쓰이고 있는데, 그리고 온실가스 5%. 근데 이제 한 앞으로 12년 뒤, 그러니까 이 당시는 12년 지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한 8년 뒤를 보면은 LED가 더 보급이 되면서 전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조명이 차지하는 비율이 8%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소재가 발명됨으로써 에너지 효율이 높아짐으로써 이게 엄청나게 이 탄소가 줄어드는 데 기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돌이켜 보면은 어떤 이제 제가 말씀드린 화학은 뭐 우리 뭐 물질 뭐 합성하는 그런 좁은 의미라기보다도 어떤 재료나 어떤 생화까지 포함한 좀 넓은 의미 이제 화학인데, 이 21세기 들어서 어떤 우리 이 기술의 발전을 보면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기여를 한 게 있습니까? 에너지를 이제 줄이는 쪽으로 한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LED 조명입니다. 이게 사실은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이 백열 전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2014년인가 15년에 이제 퇴출이 됐는데,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가 결국은 1993년에 일본의 물리학자가 이 청색 LED를 발명을 했죠. 질화 갈림이라는 반도체 소재를 개발한 건데, 그래서 결국 LED 조명이 이제 한 2010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보급되면서 이제 2018년 현재 한 전체 조명의 37% 정도를 차지하고, 그 조명에 들어가는 전기의 이제 13%가 이제 조명에 쓰이고 있는데, 그리고 온실가스 5%. 근데 이제 한 앞으로 12년 뒤, 그러니까 이 당시는 12년 지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한 8년 뒤를 보면은 LED가 더 보급이 되면서 전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조명이 차지하는 비율이 8%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소재가 발명됨으로써 에너지 효율이 높아짐으로써 이게 엄청나게 이 탄소가 줄어드는 데 기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익숙한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도 사실은 이 개발 자체는 1960년대, 70년대 됐지만은 결정적으로 이게 상용화가 안 된 거가 이 전극, 이제 음극에 이제 이 물질을 마땅하게 이제 개발을 못했던 거였죠. 그래서 그 지지부진하고 있다가 역시 이제 일본의 이 아사히 카세이라는 이제 화학회사의 연구원이 석유 코크스를 가지고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성공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소니에서 상용화하고,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 뭐 LG니 삼성이니 뭐 이런 데서 이제 훨씬 더 성능이 좋게 개발해서 지금 이제 이루고 있죠. 그다음에 이거 우리는 뭐 사실 잘 피부로 못 느끼는 거지만, 세계 특히 중동이라든가 뭐 호주니 뭐 이런 물이 부족한 나라들은 이 바닷물로 이제 민물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생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이 정도 엄청난 양이 이제 담수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전히 이제 많은 나라들은 고전적인 방식이죠. 근데 물을 끓여 가지고 그 수증기를 다시 연결시켜서 이제 맹물로 만드는 건데, 주로 이제 이거는 중동 국가들이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한 90년대부터 이제 막으로 역삼투압 방식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짓고 있는 이 담수화 설비들은 다 이 방식인데, 결국은 이 같은 양을 이 담수하는데 훨씬 더 적은 에너지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이 막 구조를 개발한 이런 화학적인 기술들이 엄청난 그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최근에 어떤 연구를 하고 있냐면은 이 원유가 이제 있으면 그걸 분별 증류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뭐 휘발유니 뭐 디젤 이런 식으로
이 분류를 하는데 그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막으로서 분류를 하는 그런 연구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지금 이건 기초적인 연구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분자량에 따라서 막을 통과한 거고 이제 남은 거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통과한 것들은 깨끗하게.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화학적 기법들이 개발됨으로써 인류가 쓰는 에너지 자체의 양을 줄이는 쪽에 지금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온실가스 중에서 지금 약간 간과되고 있는 게 이게 메탄인데요. 그러니까 메탄이 이 CO2보다 강력한 온실가스라는 거는 좀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강력하다는 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주목하고 있는 점인데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제 그 상대적인 강도를 보는 게 이제 지구 온난화 지수라고 그래가지고 GWP인데 이게 이 이산화탄소의 평균 대기 중 수명이 약 100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이제 100년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탄이 한 25배 정도 된다 이렇게 좀 자꾸선 평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메탄의 이 평균 수명은 훨씬 짧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 온난화가 굉장히 지금 뭐 총각을 다투는 5년, 10년을 다투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좀 한가롭게 GWP 100을 적용할 때가 아니다. 지금 이제 GWP 20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이걸 적용해 버리면 메탄이 이산화탄소의 86배가 되는 이 강력한 온실가스가 됩니다. 그 지금 현재 이 GWP 100으로 이제 보면은 메탄이 이제 CO2 23% 이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걸 적용하면은 80%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CO2랑 비등비등하게 이제 기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탄이 도대체 어디서 그러면 이렇게 발생하느냐 이걸 분석해 봤더니만 그 가스 유전 거기서 이제 아니면 석탄, 탄광 이런 데서 새는 양이 엄청나다. 특수 카메라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항공 촬영한 건데 리크 유출되는 게 디텍트되는 거죠. 메탄 가스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만 해도 지금 현재 발생되는 메탄의 상당량을 줄일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다들 CO2 이산화탄소만 신경 쓰다 보니까 이런 걸 간과하고 있었던 거죠.